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수학에서 실수에서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곱셈 공식과의 관계, 차이점이 있으면 무엇이고 아니면 비슷한 점이 있으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시죠? 실수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어요. 왜 이랬나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결국 a 플러스 b 두 개의 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이렇게 두 개 만나서 a제곱, 이렇게 두 개 만나서 플러스 ab, 이렇게 두 개 만나면 ba네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만나면 플러스 b제곱인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죠. 숫자에서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a, b와 ba가 같기 때문에 이 ab와 ba가 ba도 ab로 쓸 수 있기 때문에 ab가 두 개가 되어서 2ab라고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실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행렬에서는요.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습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행렬의 곱셈에서는 a, b와 뭐가 ba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a, b와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실수해서 했던 것처럼 그냥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이제는 a, b가 행렬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랬을 때 우리는 아까 실수의 곱셈에서처럼 분명히 분배 법칙 쓸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분배 법칙을 쓰는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a 만났으면 똑같은 거는 거듭제곱으로 쓸 수 있지만 앞에 a가 있고 뒤에 b가 있을 때는 순서대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다음 b 다음에 a가 있죠. 순서대로 이렇게 ba라고 써줘야 되고 같은 b 두 개 곱했을 때는 b제곱이다 라고 써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답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렬을 곱할 때에는 순서가 뭐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위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뭐다? 아니다 라고 써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건 뭔가 좀 간단해 보이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그 단위 행렬에 대한 얘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단위 행렬이라는 것에서는요. a 곱하기 단위 행렬은 단위 행렬 곱하기 a랑 같고 이 값은 그냥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위 행렬이 곱해질 때는 순서가 바뀌어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두 개의 행렬 중에 하나가 단위 행렬이면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또한 단위 행렬은 아무리 많이 거듭 제곱해도 뭐가 된다? 단위 행렬이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a 플러스 단위 행렬의 제곱은 원래는 a 플러스 단위 행렬, a 플러스 단위 행렬로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 거죠. a 만나고 a 단위 행렬, 단위 행렬 a, 단위 행렬, 단위 행렬 순서대로 쓸게요. a니까 a 제곱이고 a 단위 행렬이죠. a 단위 행렬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단위 행렬 곱하기 a는 또 a가 된다. 단위 행렬 곱하기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의 제곱은 뭐가 된다? 단위 행렬이 되어서 여기 보면은 a가 모두 몇 개 더해져 있습니까? 두 개.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단위 행렬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면 단위 행렬이면 그냥 곱셈 공식처럼 해결해도 돼요. 우리가 실수해서 하듯이 해결해도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또 다음 거 볼게요. 합차 공식이 나왔는데 합차 공식도 잘 보셔야 됩니다. 행렬은 오히려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뭐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은 a 플러스 b 실수해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뭐라고 썼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왜 그래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이렇게 계산하면 a 제곱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ba,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인데 ba랑 뭐랑 같다? 숫자에서는 ab가 같다. 마이너스 ab 플러스 ab니까 사라져서 a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렬에서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따라서 a 곱하기 a 하면 a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b 하면 ab인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b 곱하기 a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b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 ab, ba 두 개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차 공식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써놓을게요.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단위 행렬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단위 행렬이 있을 때는 선생님이 교환 법칙 성립한다 라고 했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실수해서 했던 것처럼 해도 돼.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플러스 단위 행렬,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a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a인데 a만 쓰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2a인데 이것도 그냥 a,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의 제곱은 단위 행렬 사라집니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 행렬일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숫자에서 했던 것처럼 계산해도 된다라고 하면 합차 공식이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단위 행렬의 제곱은 또 뭐랑 같아요? 단위 행렬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렬 그리고 곱셈 공식이 나올 때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그때그때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 하나만 더 강조하고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A라는 식이 그냥 나왔죠. A는 뭘로도 고칠 수 있어야 되고 A 곱하기 단위 행렬로도 고칠 수 있어야 되고 단위 행렬 곱하기 A로도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시간에 계속 사용할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